자, 2차전지 봄바람 불어오나 업황 회복 기대라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얘기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분기 K배터리 실적 전망은 바닥 찍고 2분기부터 회복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기사를 통해서. 이런 기사 나온 거는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예, 거의 볼 수 없는 기사들인 것 같은데, 2분기에 이제 실적 회복이 기대가 된다, 대신 1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분기 실적은 어때요? 예상대로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매입한 메탈 가격 문제, 그리고 캐즘에 따른 전기차 판매량 둔화,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성장성 둔화, 잘 안 팔려요. 그리고 경기도 그렇고. 그럼 이런 시장 둔화가 어때요? 일시적 요인으로 보고 있었죠, 지금. 그리고 이게 언제부터 이어졌냐면 지금 1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2분기 말부터 이어진 상황이에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산업의 둔화가 1년 갈지 2년 갈지 3년 갈지는 누구도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선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시적 둔화라는 캐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업황 둔화가 개선되는 시기를 당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관건은 이 업황 둔화 시기를 일시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이 둔화가 어디까지 이어질 것이냐, 그 시기의 문제였던 거죠. 반도체 업황의 경우에는 지난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는데 실제로 업황 회복이 확인된 것은 4분기였습니다. SK하이닉스가 흑자 전환을 한 건 지난 4분기죠. 근데 2분기 말부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실제적인 업황 회복 국면에서 2개 분기 정도 앞당겨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SK하이닉스의 작년 1월부터의 그래프거든요. 어때요? 쭉 우상향 시원하게 했죠. 예, 우상향 시원하게 했습니다. 업황 회복 기대감이 있었던 게 언제예요? 이 동그라미 시절입니다. 예, 업황 회복 기대감은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빨리 나왔어요. 업황 회복 기대감은 사실은 요 2022년부터 나왔습니다. 2022년 4분기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2023년이 됐는데도 주가가 좀 올라가다가 내려오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또 내려오다가 갑자기 퉁 튀고 올라가는 이 동그라미 시절이 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2분기부터는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실제 업황 회복은 언제 됐어요? 이 시점에 됐습니다. 요 시점에 업황 회복이 된 건데, 이 시점보다 앞서가지고 2개 분기 정도 선행해가지고 2분기 5월 6월 정도부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했다고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 그렇구나. 이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건데, 업황이 회복되는 국면에서 실제로 흑자 전환하기 한 2개 분기 전에 주가는 먼저 선행해서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라는 거를 SK하이닉스 반도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얘네들 주도주였다가 주도주에서 탈락한 애들이었고 작년에 굉장히 힘들었던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수를 보니까 많이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모든 산업은 이렇게 같은 현상, 비슷한 현상을 겪게 됩니다. 꼭 2개 분기라고 할 수는 없어요. 2개에서 3개 분기, 1개 분기, 4개 분기도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주가는 산업보다 선행하게 된다. 흑자 전환 시기보다 좀 빠르게 움직인다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죠. 2차 전지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거 뭐 엔터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2차 전지는 지금 원래 그렇다면 넉넉하게 하반기에 업황 회복을 하고 있었어요. 예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4분기보단 3분기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메탈 가격이나 이런 것들도 좀 올라오는 속도나,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대처를 하는 업체들이 대처를 하는 속도, 그 다음에 완성차 업체들, 미국 쪽의 스타트업들은 오히려 부도가 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이 좀 개편이 빨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지금은 근데 4분기에서 3분기로 당겨졌다가 2분기 이후라고 증권가에서 이렇게 대놓고 2분기부터 회복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셀과 소재사들의 움직임이 비슷하게 나올 수밖에 없긴 한데, 먼저 셀 쪽부터 그렇다면 좀 짚어드린다면, 셀은 AMPC하고 신형 배터리 모델 출격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올해. 그럼 AMPC부터 보자면은 2분기 이후에는 북미 생산 거점 가동 확대에 따라서 IRA상의 첨단 제조 세액공제, 즉 AMPC에 대한 이익 규모가 눈에 띄게 증가해요. 이게 실적 개선 요인으로, 한마디로 1분기까지는 이게 좀 별론데 AMPC 때문에 2분기부터는 좀 나아질 거라는 거야. 특히 누가 많이 이득 봐요? LG엔솔. AMPC가 1분기에 2,380억 원에서 2분기에는 3,500억 원, 3분기에는 5,400억 원, 4분기에는 7,550억 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올 한 해만 1조 8,750억 원 기록한 데 이어서 내년에는 무려 5조 1,000억 원대까지 AMPC가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라는 얘기들이죠. 여기서 변수는 뭐예요? 야, 이거 나눠 먹자 하면서 완성체 업체하고 이제 나눠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변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삼성 SDI, 아직까지 AMPC가 없어요.
북미 생산 거점이 아직까지 가동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스텔란티스와의 배터리 합작법인 스타플러스 에너지의 인디애나주 1공장을 2025년보다 이른 올해 하반기에 가동할 가능성이 거론이 됩니다. 그럼 한마디로 뭐예요? 올 하반기부터 AMPC로 인한 매출 증가 요인이 기다리고 있고 없던 게 생기는 거죠. 그럼 매출의 증가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SK온 3분기부터 흑자로 돌아갈 것이란 전망입니다. 얜 맨날 늦어. 예, 작년 4분기 그러더니 올 3분기래요 또. 예. 그래갖고 이제 조금 이따 보시면 아는데 못 올랐어요 얘만. AMPC로 적자폭을 만회한 뒤에 늘어나는 AMPC로 인한 이익 증가분을 3분기부터 흑자, 내년에 얘네 AMPC 받고 있거든요. 내년엔 연가 흑자 가능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다. 그래서 SK온도 AMPC로 인해 가지고 좀 이득을 보면서 3분기부터 흑자 전환 될 것이다. 그래서 각 3사는 AMPC를 지금 받고 있고 내년에 많이 받는 LG엔솔 아직 안 받고 있지만 이제 받게 될 기대감이 있는 애 SK온도 늘어나면서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형 배터리 모델들이 셀 쪽은 있는 건데 4682 모델들 있잖아요. LG엔솔은 4689 모델 8월 양산 돌입, 그 다음에 SDI는 연내 468, 4695죠. 개발 완료, 내년 초 본격 양산 계획 밝혔습니다. 금양도 이제 469 실물 모델 요번에 공개를 했었고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과연 실제에서 얼마나 배터리의 성능이 나오고 실제에서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매출로 증대되는지 이런 부분 각 사마다 파이마다 좀 많이 다른 거고요. LG엔솔은 현재 건설 중인 미국 애리조나 공장이 완료가 되면 북미에서도 46 배터리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양산에. 그리고 중국 난징 공장에서도 방안을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LG엔솔 김동명 대표는 테슬라 이외에도 여러 고객사와 논의를 하고 있다. 벤더사, 완성체 업체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범용성이 좋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냥 사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겠죠. 저기 파우치로 안 하고 이걸로 하면은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니까. 그 삼성 SDI도 지금 468 원통 양산 라인 구축했죠. 시제품 생산 완료했고요. 신규 수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요. 이게 뿐만이 아니라 46뿐만이 아니라 미드니켈 한마디로 저기 중가형 제품들 그리고 LFP 언급을 이어오고 있는데 미드니켈은 올해입니다. LG엔솔. 그리고 LFP는 내년 정도 후년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더 빨리 될 수도 있다. 삼성 SDI도 LMFP, SK온도 저온성 배터리 다양성을 가져갈 수 있고 이익 증대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여기에 들어가는 양응급제 전액 분리망 업체들 역시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얼티엄 쪽이나 이쪽에 그 밸류 체인을 잘 보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GM, 포드, 스텔란티스 이쪽은 밸류 체인들 확인을 하시면서 지금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컨대 에코프로는 연내에 인산철 파일럿 모델 지금 돌린다 그러고요. 그다음 오에로라고 하는 망간 리튬 리치 망간 요거 양극재 지금 만든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이니켈 쪽만 하는 게 아니라 미드니켈이나 아니면 LFP나 이쪽도 간다는 얘기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메탈 가격 리스크로 인한 부분은 최근에 메탈 가격 반등이 좀 나오잖아요. 실적 개선에 한 몫을 할 수 있는 요소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메탈 가격도 잘 봐야 되는 게 업계에선 탄산 리튬 가격이 2월 저점 대비해 가지고 12%, 니켈 16% 올랐는데 배터리 판가에서의 리드 타임을 고려하면 2분기가 배터리 가격 바닥이고 배터리 판가 추가 하락이 제한적임을 인지한 전방 고객사들의 재고 확보 증가가 진행될 것이라는 업계의 전망이 대놓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다고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게 함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가가 언제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천천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 편하게 나눠서 사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고, 근데 이제 반대로 몰빵을 해놓고 많이 물려있는 분들은 조금 안타깝지만 기다림이 길어지면서 지루하고 갑자기 짜증나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각자의 입장이 다 달라서 지금 대응 방식들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긍정적 전망들도 나오는데 S&E 리서치가 올해 전기차 판매량과 배터리 사용량 성장률이 16.6, 16.3으로 지금 전년 대비 크게 밑돌 것으로 보면서도 내년 이후에 주요국 환경구제 강화, 전기차 신모델 출시, 가격이나 확산 등에 힘입어서 성장세는 되찾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장의 지금 흐름이나 조금 분위기가 많이 바뀐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 체크할 부분이 주가적으로 수급적으로 2024년부터 1월이 아니라 2월부터 3월 31일까지 1분기에 얼마나 변동이 있었나 한번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죠.
직접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움직였어요.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좋죠? 이건 캡처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LG에너지 솔루션 2월 1일에 시작 가격 38만 1,000원이었는데 3월 마지막 날 39만 5천원, 3.68% 그래서 올랐어요. SDI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37만 2,500원에서 47만 1,000원. 얘가 지금 인터배터리 수혜를 많이 받았어요. 26.45%. 그리고 SK이노 빠집니다. 0.94. 두 종목 빠졌는데 두 종목이 2월 1일 대비해 갖고 3월 31일 종가 기준으로 두 종목이 빠졌는데 얘네 둘이에요. SK이노, 포홀. 이거 아시죠? 흑자 전환 시기가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얘네들. 그 주총장에서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이거 회장 선임 이슈가 있어갖고 계속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왔는데 아직까지는 이렇다 할 주주 환원책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에코프로 26% 올라갔고 생각보다 많이 올라왔어요. 얘네들 누가 샀느냐? LG엔솔은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샀고요. 그 다음에 기관 중에서 연기금이 샀고 삼성 SDI는 기관 특히 연기금이 많이 샀고요. SK이노는 개인만 샀습니다. 다 팔았고요. 에코프로는 외국인 기관 연기금이 샀고요. 포스코홀딩스는 개인과 기관이 샀고 연기금이 많이 샀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특이점은 연기금이 2월달부터 엄청나게 땡겨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밸류업 나온 뒤에 연기금이 땡겨가기 시작했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에코프로 BM도 28% 올라갔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9% 올라갔고 LNF도 21, 코스모 신소재도 20, LG화학이 적게 올라갔죠. 1%. 그래서 지금 아픈 손가락은 SK이노,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이 세 종목이 지금 제일 못 갔다. 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 봐도 에코프로비엠은 쌍끌이 매수에다 연기금, 포스코 퓨처엠은 기관 연기금, LNF는 쌍끌이 매수의 연기금, 코스모 신소재도 쌍끌이 매수의 연기금. 그런데 LG화학은 외국인이 겁나 팔았다. 지금 외국인이 겁나 판 게 LG화학이랑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삼성 SDI 요렇게 있고요. 대신 기관이 이건 연기금이 좀 LG화학은 많이 샀고 LG화학은 또 공매도 쇼커버도 많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 HN 35.86% 올라갔습니다. 또 엔캠 38.84% 올라갔어요. 금양 48%. 최고 상승률은 그래서 금양입니다. 에코프로 HN 지금 죄송합니다. 이 외국인은 플러스입니다. 외국인만 샀습니다. 이게 왜 파란색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만 샀습니다. 이건 플러스입니다. 에코프로 H는. 그리고 엔캠은 기관만 팔았고요. 금양은 외국인, 기관, 연기금 모두 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리되죠? 이렇게 하면 그냥 개인적으로 투자하실 때 이 표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캡처하셔가지고. 자, 그리고 한 가지 이거 표 가져가실 때 뭐 캡처해 가시는 거나 이런 건 좋은데 출처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 이거 어제 회식하고 와가지고 밤에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노고가 있었으니까 가져가실 때는 꼭 캡처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캡처할 때는 이제 출처를 명확하게 해주세요. 가끔씩 보면 제 방송 그냥 막 여기저기 돌리시는 분들 계신데 출처는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란 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초상권이라. 자, 그리고 여기에 각 기업별 호재 이슈는 덤인데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에는 분할 및 이정 상장 이슈나 중간 배당 이슈가 있겠죠. LG엔솔은 여기 이제 브란데르크라고 부르나? 브란덴버그? 배터리 파워 시스템이랑 배터리 공급 계약했는데 요게 한 7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가격을 보니까 그렇게 되게 큰 건 아니에요. 얘네들 매출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닌데 신규 소주가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별 요 많아요. 요건 직접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각 기업별 호재 이슈는 덤인데 요런 부분을 찾아보시면서 업황 회복 이슈에서 과연 내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 보시는 거예요. 이제 2차전지 다 같이 안 갑니다. 반도체 다 같이 안 가요. 중국 관련주 다 같이 안 갑니다. 진짜로요. 내게 잘 가는 쪽으로 지금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것만 안 가라고 자꾸 하시는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건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하루에 15%가량이 급격한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수급이 더욱 강하게 옮겨오는지를 주목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차근차근하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요. 당장 업황 주도주의 바람이 바뀌면서 오늘부터 오른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급하게 대응하면 또 안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보면 됩니다. FBPS라고 많이 쓰는데 독일 회사입니다. 독일 회사까지는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무슨 덴베르크인데 브란덴베르크인가?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저기랑 했대요.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죠.